네, 안녕하세요. 네, 공익보험센터 어필의 이일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 제9회 변호사 시험이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공포평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제가 그리고 어필에서 했던 일이 변호사 시험에 등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니까 50점짜리 공포병 사례형의 문제가 등장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그 내용은 A 국적의 외국인인 갑은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었다. 갑은 2018년 11월 20일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하셨다. 어필의 후원자 여러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갑에 대해서 입국 목적이 사증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결정을 하고, 갑이 타고 온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갑을 국외로 송환하라는 송환 지시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갑은 출입국 당국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여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당국은 갑에게 난민 심사를 위하여 송환 대기실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사실 구금시설인데 대기할 것을 명하였던 거죠. 송환 대기실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국외 송환에 앞서서 임시로 머무는 곳인데,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어서 갑이 의사에 따라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출입국 당국은 난민 인정 거부 처분하였고, 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수용을 해제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인신보호 청구 해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난민 전문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을은 바로 이게 접니다. 갑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송환대기실 생활 중이던 갑에 대한 접견을 당국에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입국 불허자에게는 접견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실제로 관련법상 조항은 없다. 그러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1번. 2번.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인데 접견을 신청하였다. 먼저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그게 거부되었다. 그 경우에 변호사인 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2번. 3번은 인정 거부 처분 이후에 이게 국적국의 상황이 바뀌어서 알고 보니까 변경되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난민 인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4번.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 정상적으로 갑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가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문제 갑으로 나왔던 분이 살롱드 어필에서도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눠주셨고, 어필에서의 영상에도 등장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만나보셨던 수단에서 오신 친구, 난민 친구분이십니다. 지금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례를 그대로 거의 가져와서 사실관계만 약간만 날짜 등이나 몇 가지 좀 애매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만 좀 바꿔서 이제 문제로 그대로 출시된 거였는데, 변변한 잠자리도 없었고 먹을 것도 치킨 버거와 콜라뿐. A씨는 구금된 출국 대기실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 소송과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는 헌법소송을 냈고, 법원은 잇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사할 기회를 입국시켜서 주자는 게 법제도가 만들어둔 취지였는데, 전원이 일치해서 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와, 8대0, 9대0. 9대0인가요? 네. 9대0.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풀이하면 진짜 약간 막상 그렇게 문제를 풀이하고 싶고 답도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정말 좋은 답변은 이제 법무부의 풀이와 학원 강사분들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교수님들 설명해 주시는 답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어필의 후원자이셨거나 어필에서 일하셨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난민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오셨던 분이라면 너무 어렵지 않고 친숙하게 잘 맞출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다양한 사실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 당시에 자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한국에 도착하셨지만, 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 심사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던 난민 갑께서 사실 돌아가면 심각한 문제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어필에 이제 연락이 와서 닿게 되었고, 저희가 방법을 찾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노력들을 했는데, 그 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3가지의 좋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3가지의 좋은 결정이 지금도 공항에 있는 난민들 돕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시금석이 된 판결들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출입국에선 공항에서 난민으로 심사를 회부하지 않는다. 이거는 최종적인 결정이어서 그냥 돌려보낼 뿐이지 법원의 재판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난민 불회부 결정도 소송의 대상이 돼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긴다면 억울하고 부당한 결정을 출입국에 한다고 하더라도 입국시킬 수 있다라는 결정을 첫 번째로 받아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송환대기실이라는 시설이 그냥 대기하였다고만 하지만 실제로 나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구금된 것이다. 그래서 구금시설이기 때문에 인신보호법 구제 청구라는 걸 통해서 송환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된다라는 두 번째 결정을 인간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좋은 결정을 받아냈고요. 세 번째가 변호사가 사실 이 당시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지금 중대한 소송, 송환되면 위험에 처할 분을 대리해서 소송을 하는데 제가 변호사가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접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류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입국 심사가 입국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대기실이라는 곳에 있고 저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그분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로밖에 할 수 없었고 그 당시 송환대기실에는 전화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그 안에서 거실 수밖에 없는 구조, 공중전화를 거실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랍어 통역분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럼 아랍어 통역분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그분이 전화를 통역분에게 하고 그럼 그 통역분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되게 어렵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소송 과정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소송들이 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실 지금 난민들을 조력할 수 있는 공항에서 좋은 초석과 같은 판결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제에 근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분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공항에 있는 분도 공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의 접견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두 번째로 확인했던 그 제도를 만들었던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헌법 제12조 4항에는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구금되었다면 정부에 의해서 구금되었다면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구금되었다는 상황에 있으면 도움이 너무 필요하겠죠. 그래서 헌법 제12조 사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이 권리를 통해서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헌법 제12조 사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형사상 절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벌받고 어떤 잘못을 하면 징역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벌금형을 내릴 것인가 이런 형태의 처벌하게 되는 국가 공권력, 공형벌권의 행사에 관련된 형사상의 구금에 의해서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아닌 형태의 일반적인 구금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형사 절차는 어느 정도로 권리와 절차가 제일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아예 이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구금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송환대기실에 난민이 이렇게 구금되었다든지 아니면 국정원에 의해서 합동신문소에서 구금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메르스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전염병 격리시설에 감염되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영창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을 행정구금이라고 공권력에 의해서 형사상의 구금이 아닌 구금을 행정구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구금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어서 제가 갑자기 또 말을 주저주저 많이 들었는데 변호사 시험 9회까지 지금 지난주에 너무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고 잘 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다양하게 저희들 하는 활동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